안녕하세요. 8월 22일 00시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으로는 정체전선에 따른 구름대가 지나고 있고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한 열대저하부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 열대저하부는 지금 제주도 남쪽 바다에 머물고 있으며 북쪽으로 크게 올라오지 못한 채 제주 부근에만 영향을 준 뒤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온 관측을 보면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서 37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틀 전 최고기온 분포와 비교해 보아도 여전히 동해안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변에 강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어온 공기가 팬현상으로 더욱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일부 지역은 대기의 불안정으로 소나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전국 누적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케이프 지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짙은 색을 띠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 케이프 지수란 대기의 불안정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대륙상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케이프 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소나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폭장치, 즉 잠재된 에너지를 실제로 방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표 가열과 지형적 상승이 있습니다. 지표 가열의 경우 낮 동안 땅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상승기류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소나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주로 한낮 무더운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지형적 상승입니다. 산맥을 따라 공기가 밀려 올라가는 지점에서 케이프 값이 높다면 그곳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람이 수렴하는 지점과 같은 다양한 기폭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습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케이프 값이 커더라도 대기가 건조하다면 비구름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대기 불안정 더하기 기폭 요인 더하기 습한 수증기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소나기가 발생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수증기 공급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억제층, 즉 캐핑 레이어의 부재입니다. 대류를 가로막는 안정층이 존재하면 케이프 값이 아무리 높아도 대류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억제층이 부분적으로 깨질 경우 그동안 쌓여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제층은 쉽게 말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대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소나기가 발생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하자면 충분한 습기가 공급되고 낮 동안에 강한 지표 가열이나 지형적 요인으로 상승기류가 형성되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안정적 영향권을 벗어나거나 혹은 가장자리선 5880선의 부근에 위치한 지역에서 케이프 값이 높게 나타난다면 소나기가 발생할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일 낮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이제 폭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8월 23일 토요일 전국이 폭염의 정점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남권 지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팬 현상의 영향을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중심권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대기 상층의 기압 분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헥타파스칼, 즉 약 5,500m 상공에서는 5880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다리 선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200헥타파스칼, 약 11,700m 상공의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포착되며 이는 토요일에 한반도가 강력한 고기압의 지배를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토요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부를 나타내는 594선, 즉 5,920선이 우리나라 부근에 자리할 것으로 보여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더 상층인 200헥타파스칼, 약 12km 상공을 보면 1280선이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선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티벳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토요일에는 이 티벳 고기압의 중심부 또한 한반도 부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두 고기압의 강력한 중심부가 동시에 자리하는 토요일, 특히 영남 지역은 기온이 38도 이상 치솟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 요란, 즉 90W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노란색 등급으로 단기간 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여러 수치 모델 분석 결과 대부분 90W는 태풍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대 저압부 상태로 소멸하거나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GFS 모델은 필리핀을 향할 가능성을, 다른 일부 모델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부근에 약한 열대 저압부 형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2일 목요일, 과 23일 금요일, 이틀간의 날씨 전망입니다. 22일 목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쪽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은 북쪽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다소 낮을 전망이며 그 밖의 내륙 지역은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주요 도시 기준 28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3일 금요일, 북쪽 비구름대가 점차 물러나면서 강원 지역도 다시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전날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풍 기열의 바람이 다시 불면서 팬 현상이 동해안과 영남 지방의 기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 남쪽의 열대 저압부는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하며 우리나라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주요 도시 기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폭염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시원한 비구름대나 북태평양 티벳 고기압을 밀어낼 태풍이 등장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기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폭염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을 정점으로 한반도는 다시 한번 폭염의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있으며 일부 영남 내륙과 동해안은 37, 38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한반도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고기압의 중심권에 동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고기압이 마치 뚜껑처럼 대기 상층을 덮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상에 갇히면서 더위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내려오면서 더욱 달궈지는 팬 현상까지 겹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기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주간 강수량이 부족해 토양이 바짝 메마르면서 지표면에서의 복사열 방출이 줄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축적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체감 피로를 가중시키고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또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을 정점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를 넘어 우리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에는 조금만 활동해도 체온이 쉽게 올라가며 열사병이나 열탈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낮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모자나 양산을 챙기고 30분마다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나 술은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전력 수요 급증도 큰 문제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방기는 적정 온도인 26도, 27도에 맞추고 선풍기와 병행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절전 습관이 전력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농업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고온으로 논밭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농작물이 시들거나 생육이 더뎌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축 또한 더위에 취약해 축사 환기와 냉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농가에서는 낮보다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물을 공급하고 그늘막이나 쿨링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열섬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건물 외벽이 낮 동안 흡수한 열을 밤새 내뿜으면서 도심은 주변 농촌보다 밤 기온이 2, 3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열대야를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수면 부족과 건강 악화를 불러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건강 관리, 에너지 절약, 농업 대비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